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엄마의 하브루타 대화법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아이를 혼내기 전에 읽어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야단치는 말, 지시하는 말, 잔소리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말 습관도 바꾸고 아이와 이런 하브루타 대화법, 토론을 할 수 있는 엄마가 되려면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고 어떤 스토리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예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많이 질문하고 대화할수록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요. 근데 좋은 질문, 좋은 대화를 할 줄을 잘 모르죠. 그냥 우리가 이걸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하브루타 대화법이 굉장히 인기 유행이더라고요. 하브루타 부모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신 김금선 소장님께서 출간하신 책입니다. 2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만나며 자녀 교육보다는 부모 교육이 우선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브루타 부모교육연구소를 설립해서 부모 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두 아이를 키운 엄마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왜 아이들과 하브루타 교육법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프롤로그에 있어요. 요즘 교과서를 보면 사지선다형 문제가 거의 없다. 수학 문제조차 서술형이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입시에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사라진다. 이렇게 새로운 인재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과와 이과를 아우르는 지식은 물론 틀에 박히지 않은 창의적 사고와 협력, 배려 같은 인성이 중요해졌다고 해요. 직장을 구할 때는 물론 대학에 들어갈 때도 면접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토론하고 대답하고 질문 답변을 많이 한 아이들은 이게 정말 쉽겠죠. 반대로 문제만 풀고 책만 본 아이들은 질문에 대답을 잘하지 못해서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는. 자, 그러면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정말 노벨상의 부자들의 기업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유대인의 교육 핵심이 하브루타 교육이죠. 그럼 유대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트, 발명가 에디슨, 과학자 아인슈타인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각 분야의 인재들이 하브루타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자신의 존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집에서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없다고 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모의 말을 신뢰하고 따른다고 해요. 부모와 갈등이 있거나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이 질문 답변하는 토론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아이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습관과 교육법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절약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와요. 돈을 이제 검소하게 쓰는 부분. 이것도 자녀 교육의 중요한 핵심이죠. 펑펑 쓰는 게 아니라. 남편과 여기 엄마, 이 저자분과 남편분은 정말 알뜰하대요. 수건이 10년에서 15년 된 것들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포근한 수건을 새로 샀더니 아이가 수건이 부드럽고 포근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라고 했대요. 수건 한 장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거친 수건을 써온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작은 거에 고마워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대요. 근데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고 막 풍요롭게 해주고 최고급만 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 집은 절약에서 비롯된 결핍이 아이들에게 큰 동기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부모가 얼마나 근검 절약하는지 아는 아이들은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다. 공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결핍이 절실함을 부르고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결핍을 채우고 불편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저는 아이들이 결핍이 조금씩 있는 거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요. 열심히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이 무언가 도전할 때요.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 그건 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가지고 네가 되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번 도전해보렴 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교장 선생님에게 장학금을 달라고 부탁을 하려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어본다고 잃을 건 없지? 한번 도전해보렴. 여러분, 아이가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학비가 너무 비싼데 좀 장학금을 주세요. 이 말을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엄마의 이 말에. 이 말은 질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말을 아이한테 하면 아이는 두려움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너 거절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은 아이는 할 수가 없겠죠. 매일 저녁 식탁에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 말 대잔치라도 상관없다. 농담 따먹기라도 괜찮다. 일단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지자. 네 생각은 어때? 라고 밥상에서 많이 물어보래요. 뭐 반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오늘 지낸 일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성적이라든가 아이가 학원 숙제를 잘 하는지 이런 걸 얘기하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유대인은 모여서 공부하기를 즐긴다고 해요. 질문하고 토론하기를 즐기는 분위기여서 어디서나 시끄럽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대요. 특히 눈에 띄는 곳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물어가며 토론하는 모습. 요즘 이렇게 유대인 도서관 스타일의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공유 오피스 이런 데 가보셨어요? 위워크 같은 데 가면은 미팅룸, 토론할 수 있는 장소들이 되게 많이 오픈되어 있죠. 혁신 기업을 가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 그리고 저는 최근에는 그 금융회사 토스를 간 적이 있는데 정말 토론하고 막 미팅하고 자기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 책상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토론하는 그 문화. 벽에다 막 낙서하고 아이디어를 벽에다 막 적어놓는 그런 벽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는 토론하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을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외우고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세상이 곧 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가족들끼리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알리페이가 현금과 카드까지 대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나라는 어디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 답변을 이제 엄마와 아빠랑 다 같이 할 수 있겠죠. 질문과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또다시 토론이 벌어진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하부르타 시간을 갖는다면 자녀가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맞거나 자기 일로 바쁜 성인이 되더라도 즐겁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질문을 하고 훈계가 아니라 토론을 하고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는, 그러면 우리 좋은 가족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레벨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제가 좋았던 부분은 아이가 하는 말을 수용하고 포용해라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공감해라 라는 것들을 너무 제가 많이 봤어요. 수용과 포용.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함께 나눈 점을 칭찬해준다. 고민이나 감정을 부모와 공유했다는 사실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이가 혼날 만한 이야기, 엄마에게 평가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받을 만한 이야기를 용기 내서 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용기에 대해서 칭찬하고, 다음에도 혹시 네가 오늘 밖에 나가서 뭐 야단 맞은 일 혹은 뭔가 실수했다고 느끼는 일, 좀 뭔가 평가와 판단을 나쁘게 받은 그런 일들도 엄마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엄마는 좋겠다. 엄마는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줄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는 즐거운 것이란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삼남매를 키웠구나. 제가 애기가 2명인 줄 알았는데 3남매였네요. 네. 유아기 때부터 집안 곳곳에 카세트를 놓아두고 영어 노래를 들려주었고, EBS에서 매일 15분씩 방송하던 영어 프로그램을 녹화해 다시 보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신나게 놀았다고 해요. 리틀 폭스라는 인터넷 영어 프로그램도 즐겁게 활용했어요. 정해진 시간에 엄마와 함께 사이트에 들어가서 듣고 따라하고 말하고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리틀 폭스는 저도 이용해봤는데 게임이 굉장히 재밌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관계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다 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가 먼저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인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죠.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인성은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 뚜렷이 드러난다. 필요가 충족되고 삶이 만족스러울 때 우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된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인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인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양보와 나눔을 가르쳐 보자라고 합니다. 사실 근데 저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양보와 나눔은 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는 그 아이의 욕구를 먼저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너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네 몫은 충분해. 네가 실컷 나누어줘도 네가 먹을 것은 남아있어 라는 신념.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아이는 나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너무 배고픈데 내가 굶고 있는데 나눠라 라고 하면 화가 나고 억울하겠죠. 그래서 콩 한 쪽을 나눠 먹어라 라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뭔가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엄마가 충분하게 하면 이 아이는 어딜 가도 나눠요. 내가 충분히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엄마가 먼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엄마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엄마가 맨날 부족해, 돈 없어, 아껴야 돼 라고 하면은 아이가 나누기 굉장히 힘들겠죠. 자,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고요. 하브루타가 잘 안 되는 가정의 특징을 보면 엄마는 자신이 필요한 말, 잔소리라고 하는 것들 외에는 말이 별로 없었고요. 질문을 해도 항상 유도성 질문을 했습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엄마는 직접 아이를 비난하진 않았지만 교묘하게 아이를 탓하고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아이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공감을 표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아이와의 대화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육아서를 많이 보면서 마인드를 조금씩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싹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습관이 있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노력이 아니라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는요, 쉬운 과제만 하려고 한대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칭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100점을 칭찬을 하며 100점을 맞을 만한 만만한 수준의 문제만 풀고 싶겠죠. 실패가 두려워지고요. 당연히 익숙한 것만 찾게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1등만 하고 계속 잘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실패하는 걸 많이 보여주고 실패는 괜찮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엄마가 실패는 많이 해봐야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는 전혀 실패하지 않는다면 마치 엄마가 양치질을 안 하면서 너 이가 깨끗해지려면 양치질을 매일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엄마가 우선 많이 실패하고 많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따라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잠자리에 누이고 나서 아이에게도 그날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게 했대요. 엄마도 다이어리에 적고요. 아이는 매일 밤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재밌는 일도 있고, 그렇죠. 근데 자기 전에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어떤 밤새 그 수면 시간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생각,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좋았던 거에 집중하면서 잠을 자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아이들 재우면서 이 아이를 제 아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항상 기도를 했어요. 소리내서 입으로 크게.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낸 분이 있었대요. 기자가 그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이들과 항상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또한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다고 해요. 밖에 있는 100명의 스승보다 한 명의 아버지가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이 100명의 스승보다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저는 계속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책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